네, 글로벌 시장에서의 긴축,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장에 대한 수급 동향,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갈등 등이 불거진 한 해였습니다. 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못한 노이즈가 많이 나왔던 1월 달이었는데요. 이제 1월은 오늘로 마감됩니다. 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월에 과연 어떤 필승 전략 가져가야 될지 전문가들 모시고 좀 더 심층 깊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 위해서 최수창 고수 그리고 최영동 고수 이담규 캐스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월에 워낙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아서 약간 묻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아주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내놓고 있는지 이담규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설 연휴 휴장을 앞두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두 지수 모두 반등하고 있는데요. 1월부터 2월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죠.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전일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작년 반도체 부문에서 미국의 인텔을 제쳤습니다. 3년 만에 반도체 매출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3조 8,6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3.28% 증가한 수치네요. 다음은 SK하이닉스 보시죠. SK하이닉스도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작년 사상 최대 매출을 거뒀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 4조 2,195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연속 4조 원대를 이어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40% 증가했습니다. 현대차도 1조 5,29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비 21.9% 증가했습니다. 기아는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했습니다. 1조 1,75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기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부족에 따른 차량 공급 부족 현상으로 판매가 줄었다라며 4분기 실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른 주요 기업 실적도 보시죠. LG전자는 4분기 영업이익 6,77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21.4% 감소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등이 영업이익 감소의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제철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93% 증가한 4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7,72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관계자는 철강 시장의 호황과 제품 가격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는 4분기 영업이익 3,51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비 8.5% 증가한 수치입니다. S-오일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81% 증가한 5,56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정제마진 상승의 수혜를 받아서 창사 이래 최대 수익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기업의 4분기 실적 수치 살펴봤고요. 나머지 기업의 실적 발표 예정일 알아보겠습니다. 2월 3일에는 롯데정밀화학과 대신증권, 2월 4일에는 하나투자증권과 하나생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월 7일은 SK바이오사이언스, 2월 8일은 LG화학과 KB금융 등의 실적 발표일이고요. 2월 9일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신세계와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아모레퍼시픽, 위메이드 등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2월 10일에는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2월 11일에는 카카오와 CJ 대한통운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2월 15일에는 NC소프트와 펄어비스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4분기 주요 기업 실적과 발표 예정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담규 캐스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분과 본격적인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최수창 교수님. 네. 사실은 뭐 최근에 워낙이 시끄러운 일이 많고 또 이 악재가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요즘 좀 묻힌 감이 있는데요. 네. 지금 실적 발표 한 절반 정도 지나갔죠. 먼저 중간평가 한번 해주시죠. 우선 이제 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앞서서 네. 눈높이가 낮아진 증시. 그런데 역으로 보면 눈높이가 지금 낮은 상태에서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눈높이는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켜봤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의 기준은 뭡니까? 뭐 소식이나 이슈나 테마가 아니라 결국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이만큼 실적 성장을 하고 앞으로 더 많이 커질 거야.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배당도 받고 이 회사 규모가 더 커져서 시세 차익도 크게 볼 수 있어. 본질은 그거잖아요. 그럼 실적 평가할 때 실적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뭐 오늘 이제 실적을 쭉 보면 결과적으로 대표적으로 딱 눈에 띄는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작년에 디램 가격이 꺾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어렵습니다. 모거스탠리에서 1년 이상은 더 안 좋게 봅니다. 2년 이상 갑니다. 계속 목표가 향하는데 4분기 뚜껑 열어보니까 삼성전자도 좋았고 SK하이닉스도 좋았고 실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 보면 반도체 부분에서 굉장히 선방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 본다면 반도체에서 작년에 공급난했다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난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우려됐고 디램가 하락이 우려됐으나 결국 선방했던 4분기 때문에 사실상 4분기하고 1분기 때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실적이 좀 비수기인데 이 고비를 아주 양호하게 넘어가고 있으니 향후에 긍정적인 전망을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이 반도체 수요 중에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서버 디램 쪽에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경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올해 삼성전자가 3나노를 양산 시작한다고 합니다. TSMC는 내년 2023년인가요? 그 정도 2023년도 2나노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노 경쟁 다시 한번 더 미세화된 공정의 기술이 돼서 올해 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합니다. 이런 점을 비춰봤을 때 올해 반도체 수요는 지속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외형 성장 확대가 전망이 된다는 점, 이것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자동차는 코로나 때문에 9천만 대를 살짝 하회했던 전 세계 판매량에서 9천만 대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목할 것은 판매 대수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현대기아차의 포인트는 자동차 판매 대수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 높은 영업이익률입니다. 5%대를 넘어왔거든요. 이런 점이 향후에도 전망을 또 밝게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가 실적이 좀 빛났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최영동 교수께서는 어떤 업종의 실적이 잘 나왔고 어떤 업종이 잘 나오지 못했다라고 분석하셨어요? 예, 뭐 일단은 뭐 중간 정도까지 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뭐 일단은 뭐 업종의 대표주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건설업종의 실적 개선이 상당히 좀 눈에 띄지 않았나 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강업종에 대한 특히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들도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서 우리 최수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업종,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 흐름들도 좀 눈여겨볼 사항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내부적으로 업종의 대표주들에 대한 실적들을 하나씩 좀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앞서 첫 번째로 언급을 좀 드렸던 건설업종 중에서 대우건설에 대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분양가 규제 부분들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사업 부분에 대한 뭐 견조한 실적이 좀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해외의 안정적인 실적 부분들이 좀 뒷받침되면서 올해 좋은 영업이익을 좀 발표를 해줬었거든요. 뭐 그렇다라고 되면은 2022년도에 또 건설 경기, 국내 건설 경기뿐만 아니고 해외 건설 경기가 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따라서 대우건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건설업종에 대한 상승 흐름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제철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3,000%가 이상 넘는 영업이익 성장률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뭐 작년도 말에 있었던 가격전과 효과가 드디어 이제 4분기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인플레로 인해서 상품 가격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또 상반기 내에 실적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좀 좋았던 기업들 위주로 좀 말씀 좀 드렸다라고 하게 되면 좀 안 좋았던 기업들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LG 디스플레이가 컨센 하회하는 실적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CD 패널 가격에 대한 하향 안정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발목을 잡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아쉬운 종목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좀 9%대, 10%대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안 좋게 나왔는데 또 전체적인 이제 업황에 대한 노이즈들이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투심 자체가 좀 하향
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뭐 일단은 현재 지금 이차전지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투심 훼손에 좀 기인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뭐 여전히 성장 스토리 자체는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치들을 좀 열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중반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또 본격적으로 또 대표적인 기업들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이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실적의 바탕이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다면은 일단은 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 의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이 어려웠을 때 가장 확률 높은 매매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펀더멘탈 이하로 빠져 있는 기업들을 관심을 좀 가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좀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적의 중간 평가를 해봤고요. 이제는 2월 달의 주요 이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담교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2월의 주요 이벤트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다수의 글로벌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2월 4일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합니다. 폐막일은 2월 20일입니다. 2월 9일에는 MSCI 분기 리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MSCI 지수 변경은 5월과 11월에는 반기 리뷰, 2월과 8월에는 분기 리뷰로 진행됩니다. 1년에 4번 진행되고 지수 편입 시에는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2월 10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다음 일정도 보시죠. 2월 16일에는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요. 미 긴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만큼 이 이벤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월 24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지난 1월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했죠.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 어떤 결정사항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월 28일에는 2022년 MWC가 개최되는데요.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모바일 전시회로 3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주요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2월의 주요 이벤트 일정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2월의 주요 이벤트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최영동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은 어떤 이벤트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우리 이당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사항들을 좀 분류를 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단은 매크로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금통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월 달 초에는 경기 지표,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이벤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국내 이벤트, 국내 금통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2월 달에는 금리 인상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국내 경기에 대한 이제 어떤 해석분들을 나타낼 것인가, 그리고 이제 FOMC가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국내 금통위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정도 코멘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중립적인 그런 이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FOMC 의사록 공개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2월 달에는 FOMC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의사록 공개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180도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FOMC의 결과치들 자체는 시장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세부적인 결정들을 했었을 때 각각의 의원들의 의견 자체가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에서 또 해석되는 부분들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의사록 공개 이후에 시장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 지표 자체는 일단은 뭐 금리 인상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표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좀 하방으로 흘렀을 때 이게 금리 인상 부분들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수급적인 부분으로는 일단은 2월 10일 날 있을 옵션 만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MSCI 분기 리뷰도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종목별로는 두 가지 정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2월 달 말에 있을 MWC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바일 콩글레스에서 과연 이제 어떤 신제품들을 나타내주고요. 그리고 작년도 말에 좀 뜨겁게 달궜었던 뭐 신기술과 관련된 성장주들에 대한 스토리들이 또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월 말에 있을 MWC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당연히 뭐 앞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기업 실적에 대한 내용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월의 주요 이벤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워낙에 1월 시장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2월 시장은 좀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전략을 잘 짜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2월 시장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단단히 짜려면 먼저 이 표현이 그렇지만 기초공사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기초공사 잘하려면 투자에 있어서 기본은 뭐겠습니까? 보조지표나 차트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을 공부해야 되겠죠. 네.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대출을 했는데 그 대출 이자를 올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게를 하시는 자영업자분이 있다고 쳐요. 최수찬이가. 그러면 제가 돈을 잘 벌어요. 그럼 뭐 원금을 내고 이자가 올라가도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결국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자꾸 대출만 받으면 문제 생기는 거거든요. 바로 기업에도 그렇게 적용되는 거니까 기축금리 하라고 하십시오. FOMC 자신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실적 전망이 계속 좋아지고 영업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을 찾으면 돼요. 그러려면 직전에 공부를 반평균 5등 정도 했던 학생이 정규 뭐 10몇 등 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1년 내내 작년 내내 실적도 안 좋고 기업 뭐 학교 성적이 꼴찌인데 올해 갑자기 첫 모의고사에서 정규 1등 하겠다고 하면 담임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학부형님이 아이고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러면 4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이 또 1분기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도 분명 기업 실적 꼭 주목해야 되는 시기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중장기 포트를 지금은 짜야 되는 시기. 지수는 눈높이 낮아졌지만 반등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지금은 누군가는 반등으로 보겠지만 누군가는 지금이 시작점에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눈높이를 올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단기 매매가 중점이 될 때가 아니라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전 포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원익멀티리얼즈,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만도, 금융, 그다음에 방산주, 한국항공우주.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서 저와 생각이 공감이 되는 분들은 네. 저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는 시기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요. 어떤 영적인 힘이 생기냐면요. 시청자들의 마음이 들립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1분 전부터 저에게 계속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 관심 가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먼저 우리 최영동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도 사실은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뭐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또 직업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LG전자라는 종목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영업이익 자체는 그렇게 시장에서 썩 좋게 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대한 실적 부분들, 2022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성장성과 실적 부분들을 좀 감안했었을 때, 뭐 여전히 LG전자를 필두로 한 LG그룹주들에 대한 관심도들은 좀 높여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LG전자가 영업이익이 다소 좀 부진하게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가전사업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가전 자체도 해외 시장에서 워낙 또 잘 팔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LG전자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OLED TV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OLED TV가 매출액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실적들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일단은 뭐 마케팅비가 좀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OLED TV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탄탄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2022년도에는 뭐 예전 같지는 않지만 스포츠 이벤트가 상당히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OLED TV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좀 탄탄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전자의 주가를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작년 말서부터 이어져 왔었던 뭐 전장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죠. 뭐 여전히 뭐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뭐 자동차 판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씩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전체적인 전장화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안에서 LG전자가 잡아갈 수 있는 포션 자체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다소 2021년도에 실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2022년도에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사업부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유망주로는 LG전자를 또 소개하셨고요. 최수정 교수께서는 어떤 종목 보실까요? 저는 나왔던 종목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이제 96,000원에서 못 잡으셨던 분들 이번 11만 5천 원대가 기회라고 그 전에 또 예상을 좀 해드렸었잖아요. 13만 원 갈 때 내려왔죠. 근데 놓치고 계실 것 같았어요.
그거 기억해서 메모로 해놓고 있다가 내려왔으니까 잡아야 되는데 안 잡고 있을까봐 한 번 더 좋은 타이밍 언급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SK에서 다 아는데 요거를 또 놓치고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낸드 플래시 인텔에 대해서 인수 효과가 시너지가 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워닝 멀티리즈 들어갔습니다만 128단에서 올해 176단이 조만간 양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마이크론이 작년에 먼저 세계 최초로 내놨습니다만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176단에 대해서 출시 예정이고 양산 시점이 왔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낸드 플래시 시장이 꽤 커지고 확대되고 있는 거, 특히나 다들 디램만 보고 있는데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사업부에서 작년 3분기에 흑자 전환한 다음에 계속 호소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는 거기서 더 주목된다는 얘기죠. 실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가 인수하기 전에는 인텔의 그 사업부를 SSD 사업부를 인수하기 전에는 점유율이 3위권이었거든요. 인수하고 나서 일본의 키옥시아 밀어내고 점유율이 2위권까지 올라오니까 올해 그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매출이 올해 뭐 전망은 50조 원대가 예상이 되는데 뭐 작년보다 확실히 더 좋을 것이라는 게 주목할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작하는 도입기가 성장시라고 봐야 되는데 이미지 센서 시장이 큰데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기술 개발을 계속 앞서 나가지 않지만 지금 기술 개발을 계속 높여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0.7 마이크로미터까지 6,400만 화소의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키파운드리에서 파운드리 8인치 쪽 이 시장에 대한 매출도 확대될 전망이라는 점에 있어서 SK하이닉스를 지금 시점에서 저는 또 한 번 눌림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수찬 고수께서는 SK하이닉스 꾸준히 미시는 종목인데 네. 또 아직도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 SK하이닉스 유망주로 함께 주셨네요. 자 오늘은 세 분과 함께 2월에 저희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 또 어떤 유망주를 가져가야 되는지 또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최수찬 고수, 최영동 고수,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